자, 지적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9페이지고 5장의 지적 측량인데 우리가 이제 지적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우리 설명드린 토지에 관한 사항을, 토지를 측량을 하는 거죠. 전문 기술적인 분야라 측량에 대한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측량을 왜 하는지 대상과 절차, 그리고 이제 측량 이 잘못됐을 때 적부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항상 두 문제, 지적 측량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어디서 출제되는지는 이제 방금 세 파트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를 설명드립니다. 나오는 거를 우선 그죠. 그 의에 보면 넘겨서 120페이지에 측량의 의만 보십시오. 지적 측량 의.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 등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자, 세 가지 경계 우리 배웠죠, 여러분. 경계는 지적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인데 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요거 우리 배웠고요. 측량에서 정하는 거죠. 경계 설정 기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좌표. 요 좌표는 여러분 앞전에 우리 했던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있었죠.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요 좌표가 등록이 됩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면적 있죠. 토지 면적 할 때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되는 토지 면적을 측량해서 면적을 구하고 그때 버린다 소수점 이하가 남았을 때 그죠? 원칙 예외도 있었고 버린다 올린다 해가지고 몇 제곱미터로 등록하는지 요거 면적 구할 때 측량을 하죠. 세 가지를 정하는 것이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아시고 바로 우측에 121페이지고 3번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자, 첫 번째 예상 문제가 측량의 대상입니다. 거기 상당히 많이 그 좌측 표 있죠. 표 121페이지 맨 아래에 표에 보면 좌측에 측량 대상 인거 122페이지까지 그죠? 13가지. 그 다음에 아닌 거는 제가 나중에 앞에 여러 번 설명드린 겁니다만은 아닌 거 요렇게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선 그죠? 여러분 측량 대상을 전체 요 측량하는 경우를 어떨 때 측량하는지 그거를 쭉 읽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그 표 좌측에 지적 기준점이라고 요거 측량 뒤에 가면 기준점이 나옵니다. 요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이 있습니다. 요 점을 정하는 게 이름이 기초 측량이라 하고 요거는 나머지 이제 2번에 우리 요건 배웠죠. 이제 앞에 다 지적 공부를 복구하거나 토지를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할 때 요렇게 해놓고 그 우측칸에 잠깐 보세요. 그 우측칸에 측량 대상 X 아닌 거 그 중에 우리 3번, 4번, 1, 2번 건 읽어보시고 3, 4번 토지 이동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목 변경이라든가 합병 이런 거는 따로 측량하지 않죠. 이건 이미 다 배웠고 오늘은 이렇게 비교해 드리고 다시 좌측에 7번 요거 우리 앞 시간에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정정하거나 축척 변경 우리 배웠죠. 축척을 변경할 때 요때 이제 측량을 하죠. 다시 9번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 변동 그러면
무슨 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 다시 청량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적 확정 청량이라 하고, 이름이 우리 지적 확정 청량 이야기 여러 번 나왔죠. 넘겨보시면 122페이지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요거는 이름이 다시 제가 보충 설명할 겁니다. 경계 복원 청량이고, 11번은 지상 구조물과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는, 이거는요 나중에 제가 그 이름이 지적 현황인데 그 앞에 10번 11번은 그 청량 절차 있죠. 다음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무슨 청량인지 제가 보충 설명 드릴 거고, 12번은 지적 청량 성과를 검사하는데, 요 검사가 우측에 절차에서, 그죠? 123페이지고 5번 청량 절차에 가면 청량하고 나서 검사 받습니다. 말 그대로 그게 검사 청량이고, 123페이지고 5번에 있죠. 검사. 거기서 설명드릴 거고, 13번 마지막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입니다. 요 사업을 할 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청량하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근에 그 문제들 다 분석해 드릴 때, 그죠? 첫 번째 예상 문제가 청량에서 청량 대상이 아닌 거,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상 문제가 청량 대상이 아닌 거, 요렇게 물으니까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량 절차에 들어가면 그 절차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청량을 어떻게 해가는지, 여러분이 토지 청량을 만약에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절차 과정을 거치는데, 청량 절차에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아까 대상에서 하나, 절차에서 하나. 근데 그 청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요, 방금 청량 대상에 그 위에 그 설명드린 청량 대상의 10번, 11번. 10번이 경계 복원 청량이고 11번은 끝에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설명드리고, 요 청량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선 여기 보세요. 두 토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는데, A 토지와 B 토지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A 토지가 내 땅이고 B 토지 이게 여러분 땅이면 내 땅에 경계가 어딘지, 면적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 경계 요거 하고, 또 하나 옆에 이웃 A 토지 B 토지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게 경계 분쟁입니다. 경계 분쟁이라는 거는 경계 침범, 이게 서로, 그죠? 경계가 옆에 땅이 내 땅으로 경계가 침범됐다 그래가지고 경계 분쟁이 생기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 경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경계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건 이제 청량해야 되겠죠.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보려면. 또 경계 분쟁의 해결 방법은 뭐를 해봐야 됩니다. 청량. 그죠? 그래서 요 경계 분쟁에 따른 청량을 해달라 그러면 와서, 그게 아까 10번 청량 대상에 경계 복원 청량, 요거를 해줍니다. 이게 경계 복원 청량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경계 분쟁이 생겨서 경계가 어딘지를 청량해달라 하면 와서 경계 복원 청량을 하는데,
거기 10번에 다시 보시면 경계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경계점을 찍어 줍니다. 와서. 그럼 요 경계점을 이으면, 경계점과 경계점을 이으면, 그게 경계가 됩니다. 여러분, 땅에, 여기 있죠? 여기 그 빨간 말뚝입니다. 경계점 하나 찍어주고, 저쪽에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으면, 요게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경계 복원 청량이고, 그 다음 11번이 뭐냐 하면, 그림 먼저 보십시오. 건축물을, 요 A 토지나 B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경계와, 요거 보세요. 이 건물이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에도 있고, 민법은 어디냐 하면 상린관계 들어보셨죠? 상린 소유권의 한 내용에 상린관계, 이웃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관계도 있고, 건축법에 보면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건축법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접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 거리라고도 합니다. 요걸 띄우는데 이거를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 서로 분쟁이라는 것은 또 양쪽에 A 토지에서는 이거를 안 띄웠다. B 토지에는 요 경계, A 토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법적으로 띄웠다. 안 띄웠다. 요런 분쟁이 생기면 요것도 건축물하고 경계와의 관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청량해 달라면 요것도 와서, 요건 그 11번 끝에 지적 무슨 청량이라고 돼 있죠? 현황.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이걸 해줍니다. 와서. 현황이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건축물과 경계와의 관계, 그걸 현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청량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앞에 그죠? 121페이지에 있는 무슨 우리가 이거 있죠. 뭐 토지 그 분할 제일 많이 하는 게요. 실무에 가면 토지 분할한다. 여러분이 중개 거래하실 때 앞으로 토지 저거를 A 토지나 B 토지를 분할해서 일부를 매매한다. 분할이라고 써졌지만 그냥 그죠? 분할해서 매매하려면 청량을 해가지고 분할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청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계 복원이나 지적 현황 청량 이걸 해달라면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경계 분쟁이 생겨서 경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청량해달라고 하면 청량을 해주는데 이제 절차, 이제 여러분 그 122페이지에 그 청량 절차 보세요. 청량 의뢰서 제출인데 내가 합니다. 그 맨 앞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이 내가 항상 내가 청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디 가서 그러면 청량을 의뢰하느냐? 지적 청량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 청량 의뢰 사유 등을 증명한 설치합니다. 의뢰서를 청량 수행자라고 있죠. 이건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등록을 의뢰하는데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입니다. 요 수행자가 누구냐? 지적 청량 수행자에는 수행자가 누군지는 시험에 안 묻습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되죠. 수행자 하면 지적 청량을 업으로 하려고 등록한 지적 청량 업자라고 있습니다. 이 지적 청량 업자한테 가서 청량해달라고 의뢰해도 되고, 하나는 공사인데 요 공사 이름이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한국국토
정보공사, 각 시군구의 요 공사지사, 여러분 서울 지방에 가면 그 시군구에 가면 이 공사지사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의뢰하면 되는데 대부분 업자보다는 지적청량업자입니다. 그냥 업자 써놓은 게 공사 여기 가서 의뢰하는데 다만 공사지사에 가도 되고 실무에 가면 각 시군구 민원실에 가면 민원실 이야기 있죠. 민원실에 가면 요 공사 직원이 시군구 민원실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 민원실에 가서 요 공사 직원 찾아서 청량해달라고 요렇게 의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하면 다만 그 1번 의뢰서 제출 끝줄에 다만 요 두 가지 묻는 게 한 번 있었죠. 지적 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는 이건 우측에 123페이지 그 검사 나오죠. 검사하고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거는 각 시군구가 하니까 그냥 시군구가 하는 거니까 이 재조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가서 의뢰하지 못한다. 이건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하고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거는 그러면 시험에 토지 소유자 등이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할 수 없는 의뢰해서 하는 청량이 아닌 거 물어가지고 거기 검사 청량하고 검사하는 거하고 지적 재조사 청량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오는데 지적 재조사 청량 그게 답입니다.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한번 재작년에. 자, 수행계획서 있죠. 2번 보세요. 밑에 이제 2번에 청량 수행자들이 청량 의뢰 받으면 청량 기간, 청량 일자, 청량 수수료 등을 적은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 아시고 다음 날까지 그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청량에 들어가는데 요걸 먼저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리고 청량 실시. 청량 실시에 보면 또요. 1번 의의는 보시고 기간 2번에 청량을 의뢰하면 일정 기간 내에 청량을 해주는데 여기를 제일 많이 묻습니다. 청량 기간.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간에 1, 2, 3번인데 1번 지적 청량을 해달라면 청량 기간이 5일. 이 말은 5일 이내에 청량 의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량하고 검사 받죠. 나중에 그 검사 이야기 나오죠. 뒤에 4일 검사 기간 4일 이 말은 4일 이내에 청량하고 검사 받고 청량을 이제 완료 또는 청량을 해줘야 됩니다. 5일 4일이죠. 청량 기간, 검사 기간. 단 합하면 9일입니다만 그죠? 이건 실무상 청량 의뢰하면 원칙은 9일 이내에 청량을 완료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5일 4일 예외가 있죠. 밑에 2번에 이제 청량 기준점 요거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기준점이라고 우리 다음 바로 요거 끝나면 나옵니다. 요 기준점을 설치해 가지고 청량할 때는 그건 기간이 다릅니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검사할 때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15개의 점 15점이 15개의 점 이하면 4일에다가 4일 15점을 초과하면 넘어가면 점이 그러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가산하는데 자 정리하고 설명합니다.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청량할 때는 15점 이하 15점까지는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15점까지는
4일이 걸리고 4일이 15점을 넘어가면 점이 그러면 4점 요 4점이 여러분 보세요. 16, 17, 18, 19까지 그게 4점이 초과될 때마다 그 말은 16점이든 17점이든 18점이든 19점이든 간에 그 4점이 초과되면 1일씩 더하고 그 다음에 또 4점이 16, 17, 그냥 설명은 더 16, 17, 18, 19까지가 4점이고 20, 21, 22, 23까지가 또 4점이 초과되면 또 며칠씩 더합니다. 1일씩 더해갑니다. 그러면 시험 이야기 늘 하죠. 딱 한 번 나온 게 16점. 기적 기준점 있죠. 16점을 가지고 청량을 한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며칠이냐? 15점까지가 4일이고 16점은 방금처럼 15점을 초과했으니까요. 16, 17, 18, 19점이 나오면 4점이 초과됐으니까 1일을 더해가지고 5일. 이 5일이 이제 청량 기간이 되는 건데, 자, 우선 그죠? 요것만 요렇게 15점 이하이면 4일에 15점을 초과되면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더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16점을 물었을 때 이제 5일이다. 그 다음에 합의 밑에 합의 이거는 자 따로 기간을 합의했다. 자 보십시오. 청량 의뢰인하고 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에 따르는데 이때 전체 기간의 4분의 3이 청량 기간, 전체 합의한 기간의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 됩니다. 4분의 3, 4분의 1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시험에 그 우측에 이제 표가 있지만, 합의한 기간이 20일 먼저 나오고요. 2번 나왔죠. 20일을 합의했다. 그럼 왜 따로 앞에 이 기간이 이렇게 있죠. 요 기간에 하는데, 합의를 했다. 왜 합의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청량 의뢰가 많거나 뭐 눈 이야기도 하면서 겨울에 강원도 같은데 여러분 눈이 와 있으면 눈이 와 있으면 그 눈이 녹아야 청량을 합니다. 눈이 와 있으면 청량을 못 하죠. 여러분 눈이 쌓여 있으면 뭐 우리 여기는 일반 우리 서울 이런 지역은 금방 녹기도 하지만 강원도는 막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죠? 며칠씩 그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안 녹고 봄 될 때까지 또 안 녹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따로 합의했었는데 20일을 합의했다면 20일에 4분의 3이 청량기간, 4분의 1이 무슨 기간? 검사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4분의 3, 4분의 1인데 그러면 4분의 3이 며칠이냐는 거죠. 20일에 15일. 요게 청량기간 15일이. 5일 4분의 1. 요게 검사기간. 이거 묻는 거. 청량기간, 검사기간 15일, 5일. 이런 게 문제 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쉽게 이제 40일. 20일 다음에 20일 먼저 나왔고, 그죠? 40일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40일에 4분의 3은 더 쉽게 30일. 그게 청량기간이고, 4분의 1, 10일. 그게 검사기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2번, 20일, 40일. 이렇게 물었죠. 자,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우리 분석하면 여기 청량기간 이거 원칙 점 갖고 할 때 합의한 기간 여기를 제일 많이 묻습니다. 숫자 이거.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시고 자 우측에 4번 123페이지에 청량 성과를 결정하고 검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검사. 근데
검사 받는다는 거 하고 거기 앞에 청량 아까 수행자들이 청량하고 나면 청량 결과에 대한 정확성, 정확해야 되니까 정확성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데 이 시도지사나 대도시나 소관청 검사인데 시험에는 그 끝입니다. 검사 앞에 1번 읽으시고 4번 맨 밑에고 4번에 보면 지적 공부 정리하지 않는 요 두 개의 청량 검사받지 않는 거 경계 보건 청량하고 지적 현황 요 두 청량은 뭐 받지 않습니다. 검사. 자 여러분 요거는 경계 보건하고 지적 현황 청량 요 두 청량의 경우에는 검사 받지 않는다는 거. 요렇게 시험에 이건 묻습니다. 자, 검사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요 두 청량은 경제 보건 지적 현황 요건 검사 받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청량 성과도 발급 이거는 뭐 이제 청량 결과를 이제 여러분이 청량 의뢰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청량 결과도를 결과를 발급해 줍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이제 넘겨 보시면 여러분 지적 기준점 요거는 최근에 또 작년입니다. 여러분 그 앞전에 한번 나왔고 126페이지 보세요. 126페이지 지적 기준점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길바닥에 늘 이야기했죠. 다니는 여러분 우리 학원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길바닥에 보면 이런 점 있죠. 이거 전부 길에 여러분 다니는 우리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우리 보행하는 길바닥이나 이런데 또 아니면 여러분 나대지 같으면 나대지 이런 토지에 이런 점이 찍어져 있습니다. 3개의 점이 있는데 그죠? 그 종류만 잠깐 보세요. 여러분 2번에 그 종류에 지적 여기 써졌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니다 길에 다니다 이제 이거 보시라 그랬죠. 지적 삼각점이라고 써진 게 있고 그 종류에 삼각점이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삼각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냥 여러분 지적 삼각점 이렇게 써진 게 있고요. 그냥 삼각점이라고만 써진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냥 지적 삼각 보조점은요 보조점 이렇게 써진 게 있고 도근점 요거도 지적 어떤 데 보면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진 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도근점 이렇게 써진 것도 있어요. 그래 이건 이 3개의 점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이 청량을 해서 이런 점을 설치하고 이걸 누가 관리하는지 요걸 물었던 게 그전에는 시험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작년에 한번 그 앞전에 또 한 번 있어요. 작년입니다. 31회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 그럼 지적 기준점 성과 관리 거기 1번에 보면 이렇게만 구분하십시오.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그랬는데 책에 요거 고치십시오.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거기 다음에 또는 소관청입니다. 사실은 요거는 지적 시도지사나 소관청이고 그 나머지 있죠. 2개 그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 요거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자 다시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입니다. 그 책에 추가해서 적어 놓으세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삼각점은 또는 소관청이 관리하고 나머지 2개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도근점 이거는 누가 관리하느냐 이건 소관청입니다. 이걸 물었습니다. 작년에 나중에 기출문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있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127페이지에 지적위원회 및 지적청량 적부심사인데 자
지적위원회 설명드리고, 적부심사 이거는 아까 여기 제가 청량을 했는데 내가입니다. 여러분이 청량을 했는데 청량 결과에 불복할 때 이 적부심사, 지적법에는 이 적부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지적법에. 지적위원회는 중앙하고요, 지방 넘겨보시면 나중에 여기 중앙지적위원회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지방지적위원회도 있습니다. 앞에 이 책에 있는 설명은 그대로 넘깁니다. 130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130페이지 표 있죠, 표. 요 표 보십시오. 요 표 안에 여기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 소속이 있죠. 시도에 있고, 여러분 시도 아시죠? 시도.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고, 국토교통부에 있고, 위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위촉은 이 위원을 누가 위촉하느냐? 지방은 시도 써놨지만 시도지사로 쓰시면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쓰십시오. 그 옆에 장관.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구성은 같습니다. 5인 이상 10인, 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데요. 이거 어디서 앞에 나왔죠? 축척변경위원회 할 때도, 축척변경위원회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고 했고, 같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는 지적업무 담당, 지적업무국장이, 시도에 가면 지적과가 있고 지적 담당 그 국장이 있어요. 국장.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 있죠, 밑에. 국장 밑에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중앙은 우측하네. 국토교통부에 있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그 밑에 칸에 임기는 2년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 그건 임기 없죠.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담당, 국장, 과장으로 있을 때 그 위원장, 부위원장 되니까, 그죠? 업무입니다. 딱 하나, 지방지적, 이제 마지막 설명이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거는 지적청량 적부심사 있죠, 요거. 딱 하나, 요 심사고,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는 게 5가지. 그 5가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건 뭐 내용을 묻는 게 있습니다만은 3번에, 그 우측칸에 3번에 지적청량 적부 심사는 아까 좌측에 지방지적위원회가 하지만 재심사 있죠, 이거. 재심사를 중앙이 하고요. 나머지 1, 2번하고 3, 4번 이거는 일단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은. 근데 이건 가끔 나온 게 이거 쉽게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느냐 중앙이 하는 게 뭐냐 이게 물을 때 지방은 딱 하나 적부심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에 그 밑에 표 밑에 지적청량 적부 심사로 심사와 재심사에 들어갑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청량을 했는데 청량 결과를 못 믿겠다, 불복한다 그 말인데, 청량 성과에 다툼이 있다면 자, 적부심사 거치는데 재심사까지 그림 먼저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써놓은 거는 맨 앞에 나중에 여러분, 여기 제가 이해관계인 이렇게 써놓은 거는 토지 소유자 등 청량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여기가 이제 시도지사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한다고 돼 있는데, 자, 1번, 요 그림 보면서 1번 청구예고, 1번의 기업,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아까 우리 지적청량 수행자들도 됩니다. 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요 그림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시도에, 여기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가서 시도에, 각 시도 민원실에 가서 청구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이제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하는 데고,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그 1번만 보시고, 회부 3번으로 2번 빼고요. 131페이지 3번 회부.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겁니다. 여기 숫자 30일 보이죠? 거기 청구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요 그림 보시면서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자, 30일입니다. 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합니다. 거기까지. 이 숫자 잘 모르니까요. 여기도 30일 요 숫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심의 의결. 이거는 이제 이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이제 심의 의결하겠죠. 요 심의 의결의 기간이 그 이제 두 가지 나옵니다. 앞에 60일 쭉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합니다. 기간이. 다만 있습니다. 그 끝에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60일, 30일. 요거를 아셔야 되죠. 두 가지. 원칙이 60일인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결서 송부 5번. 지방지적위원회가 이제 의결됐죠. 의결하면 시도지사한테 여기 요렇게 왔다가 시도지사한테 의결서를 송부해 주는데, 여기는 따로 기간은 없고 의결이 되면 의결서를 송부한다고만 아시고 지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는 그 6번 통지, 이 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가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해 줍니다. 통지. 요 통지가 7일, 요거는 또 7일입니다. 기간이. 요 기간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는데, 있는 것만 보십시오.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 주면, 이제 7번 재심사, 요 심사 절차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거치는데, 재심사는 그죠? 두 가지입니다. 그 7번에 요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청구 의결에 불복하면, 다시 다툼이 있으면 그 의결서 받은 90일, 자, 요 90일 내에, 90일 알아두시고 90일 내에 일단 국토부 장관을 거쳐, 자, 이제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죠. 여기가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 나머지 이제 재심사 절차는 여기 보세요. 이 재심사에 관한 절차도 위에 이 심사 절차가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재심사를 어디다가 청구하느냐까지.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지방중앙지적위원회 묻는 것도 그 130페이지 표 이걸 묻는 것도 가끔 나오고, 아니면 요거 적부심사, 재심사 절차 이걸 묻는 게 또 나오니까 여기서 한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번 시간에 청량의 두 문제인데, 대상, 절차, 여기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 요 파트에서 세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앞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 다 드렸고, 지적법은 그 재심사 절차 뒷부분은 다 빼고, 이번 이제 등기법으로 다음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 있죠. 2편. 등기 전체를 먼저 한번 보고, 그 153페이지부터 등기법이죠. 2편. 근데 이제, 그럼 지적법 쭉 오면서, 우리 교재로 하는 첫 기본 이론 강의에서 부록에 있죠. 376페이지. 거기 아직 문제풀이 하는 단계는 아니고 1, 2월은 기본 이론 강의하는 타임이니까 참고로 우선 공부 조금 되신 분들만 376페이지에 그 작년 31회 기출문제 1번부터 거기 381페이지고 12번까지 요게 31회 기출문제라고 했죠. 13번부터 381페이지에 나머지 13번부터 24번까지가 그 끝에 387페이지 요게 등기법입니다. 아직 문제는 지금 풀어드리지 않고 우리가 무슨 수업 자료로 나가는 메일 정리 노트라는 이게 이제 아직 기본적인 우리 용어와 이론만 기본적인 거를 좀 드리고 있고, 3, 4월, 5, 6월 넘어가면서 이제 기출 문제들도 조금씩 분석해 드릴 거고, 수업 중에는 주로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했죠. 수업이라는 거는 이런 공부는 2개월 단위씩 계속 순환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요약 정리,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그죠? 그렇게 아시고, 다음 우리 시간에 이제 지적은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 조금 등기 이제 넘어가서 지적보다 등기가 어렵다. 항상 지적은 12문제 중에 한 10문제 가까이 맞히셔야 되고, 등기 이거는 또 12문제 중에 최소는 6문제입니다. 반 이상, 그리고 반타작 이야기 늘 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등기법 전체를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 한번 드리고, 등기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법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등기법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